한국 남자랑 결혼 반대하러 왔다가 제가 결혼합니다. 여러분,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일본 도쿄에서 예절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하야시 유키라고 합니다. 35살에 아직 결혼하지 않은 독신 여성이죠. 제 동생이 갑자기 한국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그것만은 절대 막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국제 결혼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직접 한국으로 날아가서 동생을 말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일어난 일들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결혼을 반대하러 온 제가 오히려 한국 남자와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본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누나, 저 결혼해요. 동생 나오가 갑자기 이런 말을 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28살인 나오가 드디어 결혼 상대를 찾았다니 기뻤거든요. 그런데 다음 말을 듣고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상대가 한국 사람이에요. 김소연이라는 분인데 저는 즉시 반대했습니다. 안 돼. 국제 결혼이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문화 차이, 언어 문제, 가족 갈등. 생각해봐. 하지만 나오는 확고했어요. 누나는 몰라요. 소연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고 한국도 누나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라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에서 자란 우리가 왜 굳이 다른 나라 사람과 결혼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더구나 한국이라니. 저는 한국에 대해 좋지 않은 선입견을 갖고 있었어요. 그럼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보겠어. 그 사람이 정말 너에게 맞는 사람인지,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살만한 곳인지 말이야. 나오는 당황했지만 저를 말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거든요. 동생의 결혼을 막기 위해 한국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피곤했어요. 장거리 비행에다가 마음도 무거웠거든요.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느낀 건 생각보다 깔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어요. 지하철을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가는데 정말 깨끗하더라고요. 일본 지하철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나아 보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술에 취한 남자가 제게 다가와서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일본어로 저리 가세요라고 했지만 그 사람은 계속 접근했습니다. 다른 승객들이 불편해하는 게 보였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저는 혼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하철이 다음 역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탔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는데 뭔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그 남자가 저에게 다가와서 조용히 말했어요. 괜찮으세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완벽한 일본어였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저는 경찰입니다. 관제센터에서 신고를 받고 왔어요. 신고라니요? 저는 신고한 적이 없는데 CCTV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시민 안전이 우려되어 출동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에는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거였어요. 제가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CCTV를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경찰이 출동한다니. 경찰관은 취객에게 조용히 말했고 그 사람은 순순히 다른 칸으로 이동했습니다. 전혀 거칠지 않게 아주 자연스럽게 상황이 정리됐어요. 괜찮으세요? 처음 한국 오신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경찰관의 이름은 강현우였어요. 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과에서 근무한다고 했습니다. 한국 여행 중이세요? 어디로 가시는지 알려주시면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저는 이상했어요. 이런 친절함이 진짜일까 싶었거든요. 일본에서는 경찰이 이렇게까지 개인적으로 도와주지 않아요.
강현우 경찰관이 저를 동생이 있는 곳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겠다고 했을 때 저는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낯선 사람을 너무 쉽게 믿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하철을 타고 서울을 구경하면서 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지하철 시스템이 정말 놀라웠어요. 환승이 이렇게 편리할 줄 몰랐습니다. 표지판도 일본어로 되어 있어서 길을 찾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어요. 한국 지하철이 이렇게 편리한 줄 몰랐네요. 강현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시스템이에요. 시간 정확도나 안전성 면에서 말이죠.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시간표대로 정확히 오고 승객들도 질서정연하게 타고 내렸습니다. 저기 전광판 보세요. 다음 지하철이 언제 오는지 초 단위로 알려주죠. 정말 신기했어요. 일본에서도 이런 시스템이 있지만 한국의 것이 더 정확하고 자세한 것 같았습니다. 지상으로 올라오니 또 다른 풍경이 펼쳐졌어요. 서울의 거리는 생각보다 훨씬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줄 몰랐어요. 많은 일본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옛날 이미지로만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강현우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한국을 너무 과거의 모습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여기서도 놀라운 걸 봤어요. 버스가 언제 오는지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전광판이 있었거든요. 와, 이것도 정말 편리하네요. 교통 시스템은 서울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해요. 시민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계속 발전시키고 있거든요. 저는 점점 놀라고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한국과는 너무 달랐어요. 이런 곳에서 산다면 정말 편리할 것 같았습니다. 길을 걸으면서도 계속 놀라운 것들을 발견했어요. 길거리가 깨끗하고 사람들이 질서를 잘 지켰습니다. 특히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지키는 모습을 보고는 정말 감탄했어요. 시민의식이 정말 좋네요. 한국 사람들은 공공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서로 배려하며 살아가는 문화가 있거든요. 강현우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에 대한 선입견이 조금씩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드디어 동생 나우와 김소연을 만났습니다. 강현우가 안전하게 데려다준 덕분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어요. 누나, 정말 왔네요. 나우는 반가워했지만 조금 긴장한 기색도 보였습니다. 제가 결혼을 반대하러 온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소연입니다. 소연 씨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생각보다 단정하고 똑똑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소연 씨 가족들을 만나보시죠. 상견례 자리를 마련했어요. 저는 내심 걱정했어요. 한국 가족들이 어떨지, 혹시 무례하거나 불편한 상황은 없을지. 하지만 소연 씨 집에 도착해서 가족들을 만났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소연 씨 어머니가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일본어는 못하셨지만 소연 씨가 통역해주면서 진심으로 환대해주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유키 씨 앉으세요. 차 드릴게요. 소연 씨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어색하거나 부담스러운 분위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소연 씨 어머니가 직접 일본 음식을 준비해 주신 거였어요. 나우군이 누나가 일본 음식을 좋아한다고 해서 미리 준비했어요. 저는 감동했습니다. 이런 배려를 일본에서도 쉽게 받기 어려운 대접이었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어요. 진심이었어요. 음식도 맛있었지만 그 마음이 더 고마웠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동생 나우를 유심히 봤는데 정말 달라져 있었어요. 일본에 있을 때보다 훨씬 밝고 자신감 있어 보였습니다. 나우야, 여기서 생활하는 게 어때? 누나 정말 좋아요. 사람들도 친절하고 일할 기회도 많고. 특히 소연이 가족들이 저를 정말 가족처럼 대해줘요. 나우의 표정이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일본에서 볼 수 없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소연 씨도 나우를 정말 아끼는 게 보였어요. 나우가 말할 때마다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작은 것 하나하나 신경 써주더라고요. 유키 씨, 나우 씨 정말 좋은 분이에요. 성실하고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도 깊고. 소연 씨의 말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과연 제가 이 결혼을 반대할 이유가 있을까? 저녁 시간이 되자 소연 씨 가족들이 한국 전통 놀이를 보여주셨어요. 윷놀이라고 하더라고요. 모든 가족이 함께 즐기는 모습이 정말 화목해 보였습니다. 유키 씨도 해보세요. 저는 어색했지만 함께 해봤어요. 모르는 게 있으면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고 제가 실수해도 웃으며 넘어가 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가족들이 나우를 진짜 가족처럼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나우도 여기서 진짜 행복해 한다는 것을. 며칠 후 저는 강현우와 다시 만났습니다. 그동안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 때문에 마음이 복잡했거든요. 어떠세요? 한국 생활은 괜찮으신가요? 생각보다 좋네요. 제가 갖고 있던 선입견이 많이 바뀌었어요. 강현우와 함께 한강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강의 야경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사실 저는 결혼에 대해 좋지 않은 기억이 있어요. 갑자기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속마음을 털어놓고 있었어요. 5년 전에 약혼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3년을 사귀고 결혼 준비까지 다 했는데 결혼식 한 달 전에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났다는 걸 알게 됐어요. 강현우는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사람을 믿기가 어려워졌어요. 특히 남자들이. 그래서 동생의 결혼도 반대했던 거예요. 혹시 소연 씨가 나우에게 상처를 주면 어떡하나 싶어서. 힘드셨겠어요. 강현우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해요. 진심을 지키는 사람이 존경받는 문화거든요. 정말요? 네. 한국 남자들은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책임감도 강하고요. 강현우의 말을 들으며 저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잃어버렸던 신뢰에 대한 희망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았어요. 유키 씨는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동생을 걱정하는 마음도 깊고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도. 그런 분이 상처받으면 안 되는데 강현우의 말에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런 따뜻한 말을 들은 게 언제였나 싶었거든요. 강현우 씨는 어떤 사람이에요? 저요? 그냥 평범한 경찰관이에요. 시민들을 보호하고 가족을 지키는 게 제 일이죠. 가족이 있으세요? 아니요. 아직 혼자예요. 일에 집중하다 보니 결혼할 기회를 놓쳤네요. 그 순간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안도감인지 호감인지. 제가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어요. 유키 씨, 한국에서 더 지내보시는 건 어때요? 서둘러 판단하지 마시고. 그럴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상하게 강현우와 있으면 마음이 편안했어요. 한국에서 일주일을 보내고 있을 때 갑자기 일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거였어요. 유키야,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계세요. 빨리 와요. 아버지의 다급한 목소리에 저는 즉시 일본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위험하세요? 의사 선생님이 정밀 검사를 해봐야 안다고 하네요. 일단 빨리 와요. 저는 급하게 짐을 쌌습니다. 강현우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급히 공항으로 향했어요. 어머니가 괜찮으실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강현우가 공항까지 데려다 주면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거 드세요. 한국 인삼차예요. 어머니께 드리면 건강에 도움이 될 거예요. 강현우가 정성스럽게 포장된 인삼차를 건네주었을 때 저는 정말 감동했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무슨 결정을 하시든 기다릴게요. 어머니 건강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것부터 챙기세요.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강현우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기다리겠다는 말. 그 말이 왜 이렇게 마음에 남는지. 일본에 도착해서 병원으로 직행했습니다. 어머니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당분간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어요. 유키야, 걱정 끼쳐서 미안하다. 괜찮아요, 어머니. 건강이 가장 중요해요. 어머니를 돌보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꿈 같았어요. 정말 다른 세상 같았거든요.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받으면서 놀라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치료를 받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한국 의료 시스템이 요즘 정말 발달했어요. 정말요? 네. 의료진 실력도 뛰어나고 시설도 좋고. 특히 노인 케어 시스템이 일본보다 더 체계적이라고 들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강현우가 보내준 인삼차를 떠올렸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도. 어머니의 상태가 안정되자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나? 아니면 일본에 머물러야 하나? 유키야, 너도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니? 어머니가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한국에서 좋은 사람 만났다며? 나오 얘기 들었어. 나오가 어머니께 얘기했나 봅니다. 강현우라는 분 말이지? 나오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구나. 어머니, 나는 괜찮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을 포기하면 안 돼. 어머니의 말씀에 제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때 강현우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어머니 상태는 어떠세요? 걱정되어서. 그런데 혹시 일자리에 관심 있으시면 소개해드릴 곳이 있어요. 국제금융기관인데 일본어 할 수 있는 분을 찾고 있다고 하네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에도 저를 생각해주고 있었다는 게. 정말요? 관심 있어요. 그럼 서류 보내드릴게요. 검토해보세요. 며칠 후 정말로 그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류 검토를 통과했으니 면접을 보러 오라는 거였어요. 어머니, 한국에서 일자리 제의가 왔어요. 그래? 좋은 기회네. 가서 면접 봐라. 하지만 어머니 혼자. 나는 괜찮아. 그리고 나도 한국 가보고 싶다. 네? 나우 결혼식도 봐야 하고 한국이 어떤 곳인지도 궁금하고. 유키야, 우리 같이 한국 가자. 어머니의 제안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위해 이런 결정을 해주시다니.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동생 결혼을 반대하러 가는 게 아니라 축하하러 가는 거라고. 그리고 제 인생을 위해서도. 한국에 도착하자 강현우가 공항에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함께 모셔왔거든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강현우입니다. 강현우가 정중하게 인사하자 어머니도 웃으며 답하셨어요. 유키가 얘기 많이 들었어요. 고마워요. 면접 결과는 합격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좋은 조건이었어요. 어머니도 한국 병원에서 치료받기로 하셨고요. 그리고 드디어 나와 소연 씨의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저는 한복을 입었어요. 소연 씨 어머니가 직접 골라주신 한복이었는데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누나 정말 예뻐요. 나오가 감탄했습니다. 나오야, 축하해. 정말 좋은 사람 만났구나. 누나도 곧 좋은 소식 있을 것 같은데요. 나오가 강현우 쪽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결혼식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한국 전통 혼례와 현대식 결혼식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이었습니다. 축사를 하면서 저는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와서 보니 제가 틀렸더라고요. 나오야, 소연 씨와 행복하게 살아라. 결혼식이 끝나고 저녁 시간, 강현우가 저를 한강이 보이는 레스토랑으로 데려갔습니다. 오늘 정말 아름다운 결혼식이었어요. 네, 나와 소연 씨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야경이 정말 멋있었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강물에 반사되어 반짝이고 있었어요. 유키 씨, 한국에서 계속 살기로 하셨죠? 네. 일자리도 구했고 어머니도 여기서 치료받기로 하셨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강현우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이 됐습니다. 사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요? 강현우가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유키 씨, 저와
가족이 되어주시겠어요? 상자를 열자 심플하고 아름다운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한국 전통 문양이 섬세하게 새겨진 반지였어요. 강현우 씨. 처음 지하철에서 만났을 때부터 계속 생각이 났어요. 이렇게 착하고 따뜻한 분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네, 좋아요. 강현우가 제 손에 반지를 끼워주었습니다. 정말 완벽하게 맞았어요. 이번엔 제가 당신의 가족이 되어도 될까요? 네, 제가 더 고마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동생의 결혼을 반대하러 왔던 제가 오히려 한국에서 진짜 사랑을 찾았다는 것을. 몇 달 후 저희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한국 전통 혼례와 일본식 정가람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결혼식이었어요. 어머니가 한복을 입고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처음엔 반대했지만 이제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강현우 씨 같은 좋은 사람을 만나서. 나우와 소연 씨도 와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누나,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 됐네요. 응, 한국에서 새로운 가족이 된 거야. 지금 저는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국제금융기관에서 일하면서 한국과 일본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어요. 어머니도 한국 병원에서 치료를 잘 받으셨고 이제는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한국 음식도 좋아하시고 한국어도 조금씩 배우고 계세요. 강현우와 저는 서로를 정말 잘 이해하고 배려하는 부부가 됐습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든든하게 지켜주고 저도 강현우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옆에서 도와주고 있어요. 처음엔 동생을 말리러 왔고 그 다음엔 어머니를 모시러 돌아왔고 마지막엔 제 인생을 살기 위해 한국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한국 남자와 결혼해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선입견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 대해 갖고 있던 생각들이 얼마나 틀렸는지 직접 와서 경험해보니 완전히 다른 나라였거든요. 한국은 정말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사람들도 따뜻하고 시스템도 잘 되어 있고 특히 한국 남자들은 정말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는 분들이에요. 지금도 강현우는 퇴근하고 오면 어머니 안부부터 묻고 제가 피곤해 보이면 집안일을 도와주고 정말 믿음직한 남편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에서는 꿈을 이룰 수 있어요. 저도 새로운 일을 시작했고 새로운 가족을 만들었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거든요. 동생 나우도 소연 씨와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곧 아기가 태어날 예정이라고 하네요. 저희 조카가 한국에서 태어나는 거죠.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 한국에 한번 와보세요. 정말 좋은 나라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사랑을 만날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처음에는 결혼을 반대하러 왔지만 결국 제가 한국 남자와 결혼하게 됐네요. 인생이란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서 더 아름다운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어서 강현우 같은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서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들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해서요. 여러분도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월드스토리TV 저는 유나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주세요. 또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